안녕하세요. 크리터TV입니다. 오늘은 힘든 가운데서도 좋은 소식 3가지와 또 스페이스X의 IPO 과정에서 튀어나올 보유 코인과 개수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힘든 가운데서도 희망의 소식들을 전달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아마 보셨을 겁니다. ISM 협회에서 발표하는 제조업 PMI 지수, 서비스업이 아닙니다. 요게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PMI 지수가 40개월 내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저도 뭐 이렇게까지 높게 나오리라고는 기대는 안 했는데요. 시장 예상치인 48.5를 무려 4가 넘게 높게 나왔으니까요. 꽤나 높게 나온 겁니다. 52.6이 나오면서 22년 8월 이후 최고 숫자가 나왔다는 겁니다. 반대로 얘기하면요. 22년 8월 이래 지금까지 실물 경제가 50 미만이어서요. 완전히 얼어붙고 있다. 50 미만이면 수축이거든요. 근데 드디어 지금 확장 국면으로 고개를 살짝 들었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이어진다면 비트코인 역시 13년, 16년, 20년도 PMI 지수가 올라갔을 때 강한 상승 흐름을 보였다. 뭐 이거는 다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좀 쉽게 얘기해 보면요. 지금까지는 안 팔릴 거니까 주문도 안 하고 생산도 안 해. 이런 흐름이었다면 드디어 신규 주문이 증가하고 있다. 사람들이 좀 사줄 것 같고 관세도 어느 정도 적응이 돼서 신규 주문이 늘어났다. 좀 긍정적이라고 일단 해석이 됩니다. 많이 보여드렸던 차트 말고 이번에 좀 다른 걸 가져와 봤는데요. 주황색인 비트코인과 파란색 PMI 지수인데 G스코어로 가져와 봤습니다. 이거는 절대적인 숫자 차트가 아니라요. 평균치에 비해 표준 편차가 얼마나 벌어져 있는지, 즉 0, 1과 마이너스 1 사이에 있으면 평균과 가까웠다는 의미고요. 뭐 2나 3이나 마이너스 2, 3으로 가면 평균과 멀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러거나 안 그러거나 아무튼 13년이든 17년이든 21년이든 PMI 파란색과 주황색 비트코인이 거의 일치하는 경향을 보이잖아요. 근데 최근 들어서 비트코인도 비실비실, PMI 지수는 더 비실비실. 지금까지 50 위로 뭐 시원하게 올라온 적이 없었어요. 근데 어제 그 52.6을 이건 반영한 차트는 아닌데 만약에 올라왔더라도 제가 그어놓은 뭐 노란색 근처까지 올라왔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근데 이번 사이클 한번 보시면요. 최근 들어서 PMI 지수가 올랐다고 하는 고점이라고 해봤자 21년도, 17년도, 13년도에 저점에 가깝습니까? 고점에 가깝습니까? 완전히 저점에서 놀고 있죠. 그러니까 최근 3년, 4년 내 최고 수치가요. 과거에 13년, 17년, 21년에 오히려 저점에 가깝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알트코인을 포함해서 실물 경제가 정말 아주 안 좋았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게 뭐 시즌 종료가 아니고 뭐 사이클이 고점을 찍고 끝난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사이클이 고점이 안 나왔잖아요. 이게 그 증거입니다. 그래서 고점을 찍고 뭐 종료를 했다? 아니요. 고점의 지표가 도달하지 않았다. 안 왔고 이게 연장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 드렸던 뭐 근거라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요. 결과적으로 이게 좀 더 올라가는지를 지켜봐야겠지만 제조업 PMI 지수가 꾸준히 상승을 한다면 코인 가격이나 나아가 실물 경제까지도 저는 조금씩 회복이 되지 않을까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좀 지켜보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제 희망의 소식 두 번째는요. 이미 침체 수준의 물가. 흔히들 이제 인플레를 잡아야 된다, CPI를 잡아야 된다 얘기를 하는데 제가 종종 소개드렸던 트루플레이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시간 CPI나 PCE, 즉 물가 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CPI나 PCE처럼 뭐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뭐 월세 얼마였어요, 뭐 서비스업, 뭐 보험료 얼마 내셨어요, 이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그냥 트랜잭션을 결제할 때마다 다 잡아내는 실시간 지표라고 보시면 돼서 더 정확하고 오히려 선행 지표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CPI가요. 무려 이제 0.86까지 내려왔습니다. 이게 뭐 2% 내로 잡아야 된다 하는데 지금은 2%가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0% 마이너스로 갈 정도로 많이 떨어지고 있다. 굳이 따져보면요. 20년도 한 6월, 7월쯤에 거의 팬데믹에 가까울 정도로 디플레가 오히려 오고 있다. 요거를 걱정해야 된다라는 거겠죠. 그러면 CPI나 PCE가 이 트루플레이션이랑 맞아 떨어지느냐?
보통 이렇게 맞아떨어집니다. 여기 보시면 하얀색이 트루플레이션이고요. 이제 노란색, 초록색이 뭐 CPI나 뭐 PC 물가 지표라고 보시면 되는데 거의 일치를 하고 있죠. 근데 21년, 22년 정점을 찍은 상태에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얀색이 먼저 떨어집니다. 하얀색이 먼저 떨어지니까 노란색 CPI가 따라서 떨어졌고요. 저 위에 있는 PC 초록색이 뒤따라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선행지표로서 왜냐면 더 훨씬 정확하겠죠. 이거 뭐 조작을 블록체인 안에서 하니까 조작을 할 수도 없는 거고요. 그래서 물가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캐시우드 돈나무 언니 아시죠? 이분은 당연한 결과다. 물가 떨어지는 건. 왜냐면 지금 뭐 AI다 뭐다 하면서 빅테크에서도 실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해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업률은 올라가고 있고 아까 보셨겠지만 PMI 지수 제조업 뭐 주문을 안 하는데 이게 물가가 올라가는 게 말이 되느냐는 겁니다. 또한 관세가 높아가니까 이제 뭐 인플레가 높아갈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수입도 안 하고 수출도 안 합니다. 아예 그냥 안 사고 안 팔아요. 이게 돼버리니까 물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뭐 실물 경제가 안 좋으니까 돈도 적어질 것이고 그래서 이제 저물가를 걱정하는 수준을 넘어서요. 지금 마이너스 디플레를 걱정해야 된다라는 분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여기 랜디 우드워드라는 분이 이제 뭐쓴 글인데요. 메인스트림은 트루플레이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메인스트림은요. 뭐 주류 경제학, 주류 언론,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로 보는 이제 미디어 이런 걸 의미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당신들은 이거 지금 모른다. 왜냐하면 CPI 뭐 PC, 언론에서 공개된 것만 보고 있기 때문인데 실제로는 엄청 떨어져 있다 이 얘기겠죠. 그래서 중요한 건 CPI에 대한 훌륭한 예측이다. 즉 트루플레이션이 선행 지표이기 때문에 더 낮아지는 걸 지금 걱정해야 된다. 2% 이하로 떨어지는 것도 문제지만 지금 0%에 가까워지는 것은 더 큰 충격일 것이다. 즉 디플레를 오히려 걱정해야 되는데 이 친구들 참 한심하구만. 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실물 경제도 완전 폭망이기 때문에 뭐 그러면 금리나 확률이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리고 예전에 소개드렸지만 연준의 QE가 아니라 트럼프식 또는 재무부의 QE가 나오면서 이런 물가가 잡혀가고 있으니까요. 요런 게 이제 나올 수 있는지도 한번 관전 포인트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가 좀 중요한데요. 좀 길 수는 있습니다. 트럼프의 지지율이 현재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고요. 이게 이제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 IPO까지 엮여 있다. 무슨 얘기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충격적인 소식이 하나 있었는데요. 텍사스는 그냥 공화당의 텃밭입니다. 그냥 무조건 보수의 이제 집결지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최근에 텃밭 텍사스에서 상원도 참패를 당했고 하원도 참패를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가 나와는 무관하고 뭐 텍사스 지역 주민들의 일이다라고 선을 그었다고 하는데 이게 조금 알고 보면 재밌습니다. 일단 상원 의원 투표도 했는데요. 이게 다 보궐선거입니다. 근데 상원은 텍사스 주에서 일하는 상원 의원을 뽑는 거였고요. 하원은 연방 정부, 즉 미국 전체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을 뽑는 건데 투표자가 둘 다 텍사스 주민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텍사스의 민심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게 보수 쪽에서 텃밭이니까요. 당연히 트럼프 대통령이 상원 의원을 지지를 하고 SNS를 통해서 굉장히 자주 이 사람을 뽑아주세요. 뭐 전폭적인 지지를 해주세요.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참패, 민주당에 완전히 이제 격차가 크게 벌어졌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지역 주민들의 일이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본인이 지지를 했다가 야, 이게 심각하겠죠. 왜냐하면 지금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정부 전반에 걸친 심판 여론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텃밭에서도 졌으니까요. 그리고 지난해 뭐 뉴욕 시장에서도 졌고 버지니아에서도 졌고 뉴저지에서도 졌고 근데 지역 보궐선거까지도 지니까 10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근데 흔히들 할 수 있는 얘기가 그러면 트럼프가 중간선거에서 지는 거니까 이거 나쁜 거 아니냐? 중간선거 지면 코인 망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는 질문이 얼마 전 댓글에서 제가 본 것 같아서요. 한번 이것도 짚고 넘어가면요.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중간선거의 승리를, 트럼프의 승리를 우리가 원하고 투자를 하는 게 아닙니다. 승리가 아니라요. 그들의 승리를 위한 과정에 베팅을 하는 겁니다. 과정이에요.
트럼프나 월가나 뭐 크립토 업계나 이들이 뭐 로비를 하고 자신의 자산을 뭐 축적을 해놨고 승리를 위한 과정에서 어떤 이제 행동들, 정치적인 행동, 경제적인 이제 행동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과정에 베팅을 하는 겁니다. 오히려 중간 선거 뭐 승리를 한다, 실패를 한다, 큰 상관이 없습니다. 승리를 해도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우리 트럼프 당선됐을 때 기억나시죠? 크립토 대통령이 되면 이제 엄청나게 막 전략 비축도 하고 할 것이다 하는데 그 전에 미친 듯이 올랐지 트럼프 되고 나서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 거를 선반영해서 반영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승리가 될 거라고 가정을 하고 돈을 뿌린다든지 여러 가지를 나오기 때문에 과정에 베팅을 한다. 실제로 승리를 할지 패배를 할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이게 이제 제 의견이거든요. 자, 그러면 중간 선거를 승리하기 위해서 왜 이걸 이제 제가 호재라고 얘기를 드리냐면 트럼프 입장에서는요. 지금까지는 뭐 하고 싶은 것도 다 하고 뭐 그린란드도 뭐 얘기하고 캐나다도 51번째 주고 베네수엘라도 가고 뭐 이란의 항공모함도 보내고 했는데 물론 상반기까지는 좀 그럴 가능성도 있긴 한데요. 점점 잦아들 겁니다. 이거 이제 쉽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하반기에 가서는 어느 선에서 이제 절제를 하고 타협을 하고 수습을 하는 국면이 와야 된다. 즉 하고 싶은 걸 다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한 예로 인도랑도 이제 얼렁뚱땅 화해를 하고 관세를 낮춰주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관세 위협이 아니라요. 수습하는 단계에 있다는 겁니다. 인도의 관세가 지금까지도 50%였어요. 원래는 25%를 미국이 때렸는데 러시아산 이 석유를 자꾸 사니까 너네 25%더 해서 50%였거든요. 근데 이제 인도랑 합의를 해가지고 인도가 러시아산 기름 끊고 미국산 석유 살게 미국산이라고 써놓고 베네수엘라라고 읽겠죠. 베네수엘라 거 살게 그리고 5천억 불에 대한 미국 투자도 할게 해서 25%에서 추가 25% 빼주고 마이너스 7% 해줘서 지금 18%로 수습을 하고 있다. 저는 이것도 한 이제 절제나 타협의 과정이라고 보이거든요. 이제는 더 이상 막 이렇게 힘들게 하고 위협을 하는 수준을 이제 지나가고 있다. 그리고 해봤자 적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뒤로 갈수록 위협보다는 유화책이 나올 것 같고요. 또 우리가 트럼프의 속성을 알면요. 증시 상승은 내 업적이요. 선거에서 승리를 한 이유다. 평상시에도 달달달 이제 S&P 500의 신기록 내가 임기 때 몇 번 신기록을 달성했는지까지 아마 다 외우고 다녔던 아마 한국 증시 상승률까지 다 외우고 다닐 분이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증시 상승을 위해서 아마도 노력을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 과정에서요. 그리고 이것도 그 일환으로 보이거든요. 역시 2월 3일 오늘 아침 7시에도 이런 얘기를 했네요. 암호화폐 산업에 가장 큰 기여를 한 인물은 나다. 실제로 기여를 했는지까진 모르겠지만 아무튼 나는 증시 상승도 코인 상승도 내가 한 거기 때문에 사람들은 나를 뽑을 것이다. 이게 트럼프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저는 뭐 호재로 좀 받아들여진다. 왜냐하면 그 과정에서 뭔가 증시나 코인을 올리기 위한 노력을 곧 할 테니까 아직은 안 했죠. 또 선거 승리의 과정, 이 과정이 중요하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 과정 중에서 트럼프가 밀어주면서 하반기에 그럼 주인공이 될 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누굴까요? 저는 아마도 하반기에는요. 일론 머스크 이야기로 전 세계 신문이 도배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아시겠지만 슈퍼 대여죠. AI IPO 대여 스페이스X에 대한 이제 합병 얘기가요. 이르면 금주 중 발표될 것이다. 뭐 이렇게까지 빨리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스페이스X는 하반기에 이제 합병을 앞두고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뭐 테슬라랑 합병을 한다고 했다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이젠 XAI 뭐 그록이라고도 하죠. 요거랑 이제 합병이 예고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왜 그럼 이 둘이 합병을 하지?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뭐가 수혜를 보지?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거잖아요. 일단 왜 이렇게 XAI랑 합병을 할까? 일단 일론 머스크는요, AI 제국을 건설하려고 합니다. 정말 똑똑한 사람이죠. 그래서 지상에서는 테슬라 자율주행을 통해서, 그리고 우주에서는 스페이스X를 통해서, 그리고 지능적으로 머리로는 XAI를 통해서, 요게 이제 정말 땅과 하늘을 어우르는 AI 제국을 만들 것이다. 당연히 시너지가 있겠죠. 특히나 AI 데이터 센터를 우주에 지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XAI와 스페이스 X의 시너지 효과가 좀 있겠다 생각도 들고요. 두 번째로 왜 합병을 했을까? 제가 볼 땐 오픈 AI가 떠오르더라고요. 뭐 아시겠지만 샘 얼트만과 완전 원수 사이잖아요. 근데 오픈 AI도 참고로 올해 하반기에 IPO를 앞두고 있습니다. 단일 규모로 하면요, 스페이스 X가 이길 수 있다라는 보장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맥시멈으로 잡았을 때 오픈 AI의 이제 예상 맥시멈 시가총액이 약 1조 달러가 될 거라고 하거든요. 근데 스페이스 X도 물론 그 정도 되는데 긴가민가 합니다. 넘을 것 같기도 하고 넘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좀 부족해요. 근데 일론 머스크 성격상 항상 최고가 돼야 되잖아요. 그것도 원수의 회사보다 내가 흥행을 덜 받는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XAI를 얹었습니다. 스페이스 X만 해도 1조 달러 정도는 될 텐데 XAI까지 덧붙이면서 한 맥시멈 1.5조 정말 많이 잡은 거긴 하거든요. 근데 확실하게 넌 내가 이겨버릴 거야, 밟아버릴 거야. 이런 저는 의도도 읽히더라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제 스페이스 X 너는 샘 얼트먼에게 하는 얘기겠죠. 너는 로켓도 없고 스타링크도 없잖아. 너는 그냥 안 돼. 이런 메시지를 내가 최고야. 이걸 좀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뭐가 수혜를 볼까죠. 물론 트럼프도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데요. 사실 트럼프를 만든 것도 뒤에 뭐 블랙락도 있을 거고요. 또 일론 머스크, 사실 트럼프보다 더 오래 살 겁니다. 그리고 수혜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가 하는 일거수일투족과 행동에 우리는 좀 더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왜 수혜를 볼까요? 세상에 공짜가 있겠습니까? 제가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정말 정치 후원금이 정말 넘사벽이더라고요. 세계 1위 부자답습니다. 일단 2024년도 거의 트럼프를 경합주에서 승리하게 만든 장본인이 일론 머스크였잖아요. 24년도에만 거의 3억 달러 가까운, 4천억 가까운 돈을 썼더라고요. 그리고 25년도는 대선도 없었는데 또 한 7,300만 달러 썼고요. 26년도는 아직 1월 해봤자 얼마 되지도 않았지만 1,500만 달러를 썼고, 그래서 현재 한 3억 8천만 달러 정도 되는 5천억 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코인베이스가 과거에 뭐 24년인가 25년도에 뭐 5천만 달러에서 크립토 업계 1위를 차지했다라고 했는데 그 뒤로 공이 하나 거의 더 붙어 있는 수준이니까 당연히 받는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합병 시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들,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일단 테슬라가 수혜를 볼 수 있겠죠. 근데 처음에는 테슬라에게 뭐 우선 뭐 자격을 부여한다든지 뭐 합병을 한다든지 이런 얘기가 나오다가 지금은 조금 들어가긴 했는데요. 아무튼 이 우주 데이터 센터와 테슬라의 자율주행이 맞붙으면서 연결이 되면서 뭐 수혜를 볼 수는 있겠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테슬라 잘 모릅니다. 그리고 비싸다고도 생각이 들어서요. 안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미래에셋 증권. 제가 한 일주일 전이었나요? 좀 종종 소개를 해드렸던 것 같긴 한데요. 이 박현주 회장이 정말 미친 사람 소리를 들으면서 22년도, 23년도에 뭐 스페이스 X, 뭐 XAI에 뭐 굉장히 한 4천억 원인가요? 투자를 해서 지금 10배 이상 불어났다. 그러니까 스페이스X가 이 바람이 불 때마다 미래에셋 증권, 미래에셋 뭐 벤처 투자인가요? 오늘도 막 날아가고 있던데요. 그러니까 스페이스X에 대한 투자도 대박이 났고, 또 국장에서 불장이 나서 요것도 대박이 났고, 또 코빗이라는 거래소를 인수를 해서 기관들이나 부자들의 RWA 뭐 이쪽으로도 좀 방향을 튼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제가 미래에셋 증권을 잘 모릅니다. 잘 모르고 제가 볼 땐 비싸기 때문에 저도 말씀은 드렸지만 산 적은 없어요. 잘 모르면 오를 때는 좋죠. 근데 떨어질 때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두 개는 저는 없다. 대신에 이제 밑에 도지랑 비트코인이 있는데요. 이 친구들은 제가 잘 알고 있고 오래 버틸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둘 다 잘 들고 있습니다. 특히나 도지코인은요. 스페이스X의 결제 도입을 뭐 머스크가 언급을 해왔다. 뭐 테슬라에서도 언급을 해왔고 실제로 뭐 여기저기 지금도 쓰이고 있는 걸로는 알고 있어요. 뭐 크진 않지만 그래서 나중에 부각이 될 수 있다. 잘 알고 있고요. 도지코인 싸니까 비쌉니까? 누가 보더라도 싸죠. 그래서 또 일론 머스크의 마스코트, 뭐 도지라는 부서도 만들었고 마스코트이기 때문에 분명히 여러 형태든지 저는 이 도지코인이 한번 주목을 받을 것이다 해서 최근에 뭐 정말 많이 떨어졌잖아요. 물론 뭐 비트도 사고 이더도 사고 여러 가지 샀지만
가장 많이 산 거 하나 꼽으라면 도지였던 것 같습니다. 도지를 제 딴에는 개수를 정말 많이 늘려놨다. 그리고 비트코인도요. 그러니까 스페이스X에 비트코인도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이미 전략적 예치 자산으로 보유 중이어서요. 아실지 모르겠지만 테슬라가 비트코인을 11,500개 정도 들고 있고 스페이스X가 8,285개 있어서 약 2만 개 이제 이제 이걸 다 통틀으면 전체 상장 기업의 7위 비트코인 보유 기업 7위 기업으로 올라설 수 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도 일단 스페이스X에서 보유를 하고 있어요. 근데 도지코인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런 게 잘 공개가 되지 않느냐? 비상장 기업이니까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너는 아느냐? 도지코인을 갖고 있는지. 일단 IPO 과정에서 다 드러날 텐데요. 예전에 수차례 언론을 통해서 나와서 어려운 게 아닙니다. 예전에 달나라 갈 때 그 로켓 구매 비용을 도지코인으로 결제를 해서 샀잖아요. 샀으면 스페이스X가 돈을 받았으니까 그 도지코인을 이제 화폐로서 받았으니까 그거 그대로 들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알아보면 2번 정도 결제를 해서 산 게 있다. 첫 번째가 사람들에게 알려졌던 21년도 5월 9일쯤이라고 합니다. 막 그 21년도 5월 달에 막 그 세러데이 나잇인가요? 무슨 쇼 프로그램에 나와서 도지파더라고 했던 그 무렵입니다. 이때 로켓가 달나라 갔던 로켓가 한 뭐 6,400만 달러인가 뭐 그 정도 했다고 해요. 근데 그거를 도지코인으로 샀는데 아쉽게도 안타깝게도 그때 당시 도지의 가격이 약 0.5달러였다고 합니다. 현재 시세로 보면 한 700원, 800원 정도 하겠죠. 그러니까 무려 도지코인 1억 2,400만 개를 들여서 요걸 받았는데 올랐습니까? 떨어졌습니까? 지금 거의 5년 지났는데요. 몇 토막이 난 건가요? 한 6토막, 7토막 정도 나지 않았을까요? 저점까지 가보면. 굉장히 오랫동안 많이 떨어져 있다. 아무튼 1억 2,400만 개 정도를 일단은 스페이스X에선 보유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2차로 이제 수수료 재결제를 한번 한 적이 또 24년도 2월 5일에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때는 뭐 받은 개수가 공개가 되진 않았지만 1차보다는 훨씬 적었을 겁니다. 다만 이 24년 2월이 뭐 코인이 그렇게 좋지 않았을 때였기 때문에 그래도 한 뭐 100원 언저리에서 사지 않았을까. 그래서 평균 단가는 약 한 뭐 0.38달러 정도의 최소한 1.3억 개 정도의 도지코인을 스페이스X 코인이 이제 IPO를 할 때 들고 있는 게 드러날 것이다. 그때는 이제 다 까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 아까 보셨지만 뭐 몇 개 들고 있고 뭐 도지코인도 몇 개 들고 있고 이런 게 이제 드러날 텐데 자 그러면 사람들이 또 놀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그들의 논리대로 하면 일론 머스크도요. 거의 5년간을 물려 있었습니다. 21년도에 도지코인 뭐 800원에 산 거랑 다름없잖아요. 800원, 700원에 샀다고 근데 일론 머스크를 놀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분은 세계 1위 부자입니다. 막 뭐 7토막 났다고 해서 놀릴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오히려 너도 나도 일론 머스크를 따라하려고 뭐 나중에 포모가 와서 막 매수하려는 사람들, 뭐 잘했어. 뭐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분명히 스페이스X의 IPO 엄청난 기사거리가 될 겁니다. 이 기사가 뜨고 하면 일론 머스크가 도지가 있다네. 스페이스X에 있다네. 근데 결제로도 쓴다네. 뭐 테슬라에서도 쓴다네. 뭐 이렇게 되면 놀리기는커녕 너도 나도 사기 바쁘지 않을까. 포모가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작은 상상력을 제가 발휘를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뭐 이제 본인들이 더 판단을 하고 이렇게 상상을 해보셔야 되지. 이건 저의 이제 추론임을 개인적인 상상임을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요. 저만의 성공 투자 법칙이 있다면 저는 뭐 올라가는 말에 올라타거나 뭐 특정 시점에 올매도로 먹고 빠지는 거 해보려고 했는데 제가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제가 잘할 수 있는 건 힘들고 어려울 때 나만의 상상력으로 뭔가를 일단 찾아내고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든 뭐 꼬불 쳐둔 돈, 뭐 해지해둔 자산으로 조롱받으면서 꾸역꾸역 계속 매수를 하다가 언론에서 그 자산이 크게 상승한 이유를 대중들에게 대서특필할 때 그때 파는 것 이게 제가 겪어본 성공 투자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대서특필의 그날까지 인내심 있는 투자해 나가시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